한시로 만나는 세상 소근소근 나라 선생님의 한문 수업.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수요일부터는 등교를 하게 되어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수업이 든 학생들은 아마 이 영상을 먼저 보게 될 것이고, 수요일 이후에 수업이 든 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난 그 다음 주에 이 영상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면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어딨니? 예,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공통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왔고요. 등교 수업 첫 차시에는 순서랑 상관없이 등교 수업을 하는 첫 차시에는 모든 반에서 그동안 배웠던 시 3편을 정리한 학습지 나눠주고 시를 복습하면서 의문이 있었던 점은 질문을 받고 또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영상에 사실 오타나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 오타나 뭐 이렇게 선생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학교에서는 등교를 학생들 몇 번이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선생님이 잘 계획을 해서 교과 내용의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등교에서 받는 수업의 내용은 반마다 똑같이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시를 3편 정도 더 배우고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를 치룰 예정인데요. 아마 학사 일정이나 등교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시에 나오는 한자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지, 황, 초야, 역유, 호화총, 누가 알겠는가? 수지, 거친 들판에도 어여쁜 꽃떨기가 있음을 이런 19절을 한 편 제일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인지, 좌열악, 불식, 견여고 이렇게 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19절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가마에 앉아서 갈 때의 즐거움은 알지만 가마를 어깨에 메고 갈 때의 괴로움은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시 2편을 수업이 시작되던 처음에 배웠는데요. 우리가 배운 한시에 나온 한자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글자들 4개가 있어요. 이 4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까지도 이 글자들의 음과 뜻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한자 너무 어려서 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 반에 1명, 2명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글자의 음뜻 친구들 다 똑같이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선생님 그 사실 알고 있으니까 위축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 한자의 모양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자의 모양만 보고 눈으로 확인되는 공통점 찾을 수 있겠나요? 네, 한자들의 윗부분의 모양이 똑같죠. 보자. 한자들 4개 이 전부 다 윗부분에 있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렇니? 윗부분에 있는 모양이 똑같다. 라는 말은 지난 수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네 한자는 부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네 한자들은 부수가 같다. 부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부수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모양이 있는 한자들을 모아서 이거는 때 부자라고 했죠. 모아서 그 공통된 부분에 우두머리, 머리 숫자 쓴다 그랬지. 머리, 우두머리. 네, 그래서 이거를 부수라고 한다고. 이 공통점이 있는 한자들의 무리를 모아서 얘네들의 우두머리를 뽑은 게 부수다. 지금 네 한자들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이 안에 모았어. 공통된 부분을 있는 한자들 4개를 여기에 다 모았어.
모으고 나서 이 한자들의 우두머리는 누군 것 같아? 요렇게 생긴 녀석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네 한자는 부수가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부수는 대부분 한자의 의미에 영향을 주고 한자의 뜻부분에 영향을 주고, 네 한자의 부수가 같다는 말은 의미에서도 어떤 공통점이 있겠구나. 모양만 똑같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공통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뜻도, 이 한자들, 개별적인 한자들의 뜻도 공통점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네 한자들의 음과 뜻을 선생님이 여기 써놨어요. 뜻을 한번 볼까요? 풀이 땅을 덮어서 여기 거칠다 황자는 그냥 거칠다라는 게 왜 거칠게 됐냐면 풀이 잡초겠죠. 잡초. 풀이 땅을 덮어서 비옥하지가 않고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고 또 그 땅에 햇빛도 충분히 비출 수가 없고 매우 황폐한 상태를 말하는 거칠다 황자고요. 자, 두 번째 글자는 풀초. 세 번째 초원 할 때 초. 세 번째 글자는 꽃화, 네 번째 글자는 쓸곤데 이 쓸이라고 하는 거는 빗자루로 바닥을 쓴다 이런 의미 아니고 쓰다, 맛이 쓰다, 맛이 쓰다, 맛이 쓰다라는 말이에요. 이 맛이 왜 갑자기 쓰냐면 원래는 이 쓸 고자가 쓴바귀 풀을 나타냈는데 이 풀이 맛이 썼대. 맛이 쓰대. 그래서 맛이 쓰다. 이 풀의 맛이 쓰다에서 맛이 쓰다 대표음 뜻이 됐고 맛이 쓴 거에서 확장이 돼서 감정은 어떻다. 감정이 괴롭다. 우리 고통할 때 쓰는 고자 괴롭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한자들에게서 공통점이 보이나요? 우리 방금 찾았던 한자의 모양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 거 말고 그 외에도 공통점이 보일까요? 모두 풀, 식물과 관련이 돼 있다. 자, 거칠다 황은 풀이 땅을 덮어서 땅이 황폐한 거고, 빨간색 정말 피같이 빨갛다. 정말 빨갛다. 2번 글자는 풀 초자고요. 풀 식물. 3번 글자는 꽃 식물이지 꽃 화자고요. 선생님 치자꽃 좋아해. 치자꽃, 천리향 요런 거. 자, 네 번째 글자는 쓸인데 원래는 쓴바퀴 풀을 의미했다. 이 풀맛이 쓰다에서 쓰다라는 의미가 파생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 한자들은 모두 식물과 관련이 있구나. 그런데 이 한자들의 윗부분, 사람으로 치자면 머리 부분에 십자왕관 모양이 있죠. 이거는 요렇게 쓰는데요. 이 머리 부분에 있는 거는 원래는 요렇게 생긴 한자, 풀초자.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다른 한자랑 결합이 될 때는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원래는 풀초자인데 다른 한자들의 머리 부분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름을 초두머리라고 합니다. 붓으로 쓰일 때는 풀초자가 붓으로 쓰일 때의 이름, 뭐 가명이나 예명쯤 된다고 할까? 원래 이름이 아니라 붓으로 쓰였다, 초두머리다 하면 초두머리는 어떤 한자의 붓으로 쓰였고 쓰이는 글자에서 쓰이는 위치가 머리 부분이구나. 이 부분에 위치한다는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그 물숫자가 혼자서는 이렇게 크게 필기 네, 물숫자 원래는 이렇게 크게 쓰는데 다른 한자랑 결합이 되어서 쓸 때는 점 3개 찍고 삼수변이라고 한다고 한 것처럼 그 다른 한자와 결합이 될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한자를 만났을 때 그 한자의 윗부분, 머리 부분에서 이런 모양을 발견했다. 한자 윗부분에서 이런 모양을 발견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초두머리구나. 풀초자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한자의 뜻은
풀 또는 식물의 속성과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방금 봤던 한자들을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어머, 뭔가 느낌이 오지? 자, 위쪽에 있는 이 초두머리는 공통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생긴 거 이름은 초두머리다. 부수의 이름이 초두머리라고 한다. 원래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풀초자다. 그리고 한자 중에 이렇게 초두머리가 쓰여 있다는 말은 뜻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건 아마도 풀이나 식물과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는 뭘 나타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윗부분 여기에 있는 네 한자들은 1번, 2번, 3번, 4번 네 한자들은 전부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윗부분은 지금 보니까 뜻을 결정을 했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이 발음을 결정했네. 거칠다 황자의 아랫부분은 망하다 황자라는 한자고 풀초자 아래쪽에 있는 건 일찍조라는 글자고 3번에 있는 글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될 화자다. 될 화자다. 그리고 4번에 있는 한자 아랫부분은 옛 고자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더 분명해지죠. 그 초두머리와 결합된 한자로 인해서 모두 발음이 결정됐구나. 아하, 부수, 초두머리는 풀, 식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뜻과 관련이 있었고, 이 아래쪽에 쓰인 부분은 전부 다 새로 만들어진 한자의 발음 부분을 결정을 했구나. 그럼 다음에 우리가 처음 보는 한자라도 초두머리가 있으면 이 부분은, 아, 그래, 식물에 관한 뜻이군.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한자가 발음을 결정했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운이 좋게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한자를 내가 아는 한자가 나왔다면 발음을 유추할 수 있는 거지. 대략 알 수 있다. 네, 자, 우리 이런 한자 잠깐만 볼까, 선생님? 이런 한자, 우리 인지좌열악 불식 견여고 할 때 나왔던 락자가 있는데요. 즐길 락자 기억나나요? 이 한자는 즐길 락자라는 걸 한문 시간에 배웠어. 배웠다고 치자. 즐길 락자다. 이 즐길 락자는 우리가 배웠는데 내가 길 가다가 아니면 뭐 어디에서 이렇게 생긴 한자를 봤습니다. 요렇게 즐길 낙자에다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윗부분에 뭐가 있어? 즐길 낙자의 윗부분에 초두머리가 있네? 이거 들어가면 선생님이 한자 뜻이 전부 풀이나 식물에 관한 뜻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이건 아마 뜻을 모르지만 내가 이거 처음 본 글자지만 아마 식물과 관련이 있을 거고 발음은 어떻게 날까요? 발음은 아마 아랫부분이 발음을 결정하겠지. 나 이거 발음 알지. 한문 시간에 이거 즐길 낙자라고 배웠지. 그래서 사실은 위에 초두머리가 있고 아래쪽에 즐길 낙자가 쓰인 이 한자의 발음과 뜻은 뭐냐면 약자입니다. 약. 이거는 뭐 비슷한 발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 초성만 다르고. 여기에 있는 이 약이라는 거는 지금 기준에서 보는 그런 화학약품들 말고 약초. 약효가 있는 풀을 나타내는 약초였다. 그래서 요즘 약을 의미하는 약자를 쓸 때 이 글자를 쓴다. 그러니까 풀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약초에서 약자가 나왔다. 선생님 지금 이야기하는 건 처음 본 한자라도 음과 뜻을 이런 방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잠깐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칠 황자가 실제로 언어 생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을 대어서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어 거친 땅.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네요.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땅 지자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글자는 땅지다. 그러면 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는 단어는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일까? 이런 속성을 가진 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 거친 땅이다. 그런데 두 번째 글자 한번 봅니다. 두 번째 글자 선생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나왔지? 뭐가 나왔어? 우리 방금 선생님이 거칠 황자를 설명할 때 초두머리, 초두머리 부수를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글자도 초두머리가 있네? 그러면 이 두 번째 글자도 뭐에 관한 뜻일까요? 두 번째 글자도 아마 풀이나 식물에 관한 뜻을 나타내겠다. 그럼 두 번째 글자의 발음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글자 선생님 어떤 색으로 하는 게 너희들 좀 잘 보일까? 자, 두 번째 글자를 가만히 보니 나 이거 알아. 위쪽에 있는 거 이거는 풀이란 이 글자의 의미가 풀이나 식물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발음을 결정한다 그랬어. 아래쪽에 있는 거 많이 쓰이는 글자여서 또 모양도 특이해서 아는 사람들 있겠지만 이거는 없을 무자다. 없다. 없을 무자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글자 전체의 발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전체의 발음은 아마도 무라고 발음이 될 것이고 뜻은 여기 초두머리 때문에 그 풀과 관련이 있겠다, 식물과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읽어봤어. 왜냐면 우리 지금 황자를 배우고 나서 단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는 거칠 황이고 두 번째 글자는 내가 자신은 없지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발음이 무라고 나니까 한번 뭐 해보지 뭐. 무 마지막 글자는 땅지라 그랬어. 황무지? 황무지 맞지? 황무지 거칠 황자 거칠 무자를 써서 땅지.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냐면 거친 땅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본 글자라도 익숙하게 느끼라고 선생님 한번 황무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글자예요. 세 글자입니다. 뭘까요? 자, 여기서는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우리 좀 전에 꽃 화자 할 때 봤죠? 이 글자 초두머리를 설명하면서 이 글자는 꽃 화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아랫부분이 여기에 있네. 이건 무슨 글자일까? 아랫부분은 이런 상태가 된다. 옆에 이거 많이 쓰이니까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이건 이런이라고 쓸까? 이런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의 될 화자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 뭐 become 이쯤 될까? 이런 상태가 된다의 될 화자예요. 그래서 지구가 온난한 상태가 된다, 지구 온난화, 강하게 된다, 강화, 나쁘게 된다, 악화 할 때 마지막에 붙는 화자. 그러면 우리가 쓴 단어 중에서 마지막에 될 화자가 쓰이면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 토지, 살림 따위를 거두지 않고 그냥 두어 거칠고 못 쓰게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황폐화라고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음도 돌보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돌봐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할 때 내 마음이 황폐하다 아니면 뭐 물질 우선주의로 사람들의 정신이 황폐해지고 있다라고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버릴 패자 있지? 거칠 황자는 우리 본문에 나왔던 한자여서 이야기를 한 거고 가운데 있는 버릴 패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버릴 패자가 생긴 것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버릴 패자가 그 못 쓰는 물, 폐수,
버리는 물, 폐수, 더 이상 광물이 나오지 않는 광, 폐광, 그리고 여러분이 잘 쓰는 단어, 인터넷이나 게임처럼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빠져서 몸과 정신이 버려진 것처럼 된 사람. 그 분야 외에는 쓸모없이 된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하죠? 페인이라고 하죠. 페인. 너희들이 말하는 페인이 여기서 나온 거야. 네, 벌을 패자를 써서 페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페인 되면 안 되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빠지지 말고 나의 건강과 정신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빠져가지고 뭔가 좀 더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이거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 여러분들 교실에서도 그 감정 표현할 때 친구들한테 잘 쓰던데. 음. 네, 당황하다 할 때의 황자도 거칠 황자를 썼네요. 거칠 황자, 당황할 당자를 써서 황당하다 할 때 황자가 거칠 황자였구나. 음. 자, 이번에는 여학생들한테 바치는 예쁜 단어 한번 볼게요. 자, 꽃다운 얼굴과 달 같은 자태, 뭘까요? 사실 선생님 한문 수업 실제로 할 때는 보통은 학교에 있는 자전 있죠. 여러분들 작년에 자전으로 수업 많이 했는데, 자전 맨 뒤에 보면 한자 성어가 한 700개 정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성어를 찾아서 발표하기도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자전을 돌려서 볼 수 없어서 수업 시간엔 할 수 없겠지만, 단 네 글자로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현재 심리 상태를 네 글자 성어로 대신 나타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수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할 수가 없네요. 나중에 좀 상황이 안정이 되면 그때는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수업을 해보자. 이 단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꽃다운 얼굴과 달 같은 모습 뭘까요? 어, 네. 화용월태라고 합니다. 꽃 화자 얼굴 용자. 얼굴은 얼굴인데 어떤 얼굴이냐? 꽃 같은 얼굴이다. 모습은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 달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고운 모습을 나타낼 때 화용월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나중에 정말로 좀 안정이 되면 그래서 자전을 서로 돌려볼 수 있는 때가 오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앞으로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찾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옛날이 그립네. 정말로 교실에서 막 그렇게 자유롭게 수업을 할 때가 참 그립네요, 여러분. 음, 보자. 선생님 말 되게 빨라진 것 같지 않니, 얘들아? 선생님 말 빨리 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자, 마지막으로 배웠던 한시 남명 조식 선생의 제 덕산 개정주라는 시에 나오는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 기억이 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천간 천석종, 천석들이 종을 한번 보시게 비대고 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무성 소리 내지 않는다오. 여기 없을 무자 위에 아까 선생님 초두머리 있으면 이거 무슨 한자라 그랬어? 우리 무자 배웠구나. 한자 너무 못생겼나? 이쁘게 다시. 시간은 흘러가지만 예쁘게. 어, 네, 뭐 비슷하네. 이상하네. 무성할 무자라 그랬지.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내지 않는다오. 쟁사 두류산 어찌하면 두류산과 같이 천명 유불명 하늘이 울어도 울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시 바로 앞 시간에 배웠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한자들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간단히. 자, 방금 표시했던 한자들을 부분 나눠봤어요. 부분 나눠봤어요.
이렇게 볼 간자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손 숫자 부분, 펜이 어딨니? 자,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이거는 손 숫자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눈목자고, 그래서 이렇게 떼봤어.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 손 숫자인데 다른 한자랑 결합이 될 때는 요런 모양으로 바뀐다. 물론 위에 있는 손 숫자 모양 그대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결합이 될 때 결합의 어떤 방식이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도 글자의 모양이 어색하지 않는 경우에, 균형이 맞는 경우에는 모양 그대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부피 자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모양이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왼쪽에는 손으로 두드린다. 자, 볼간자부터 잠깐 다시 볼게요. 볼간자 보면 손 숫자, 눈목자 결합이 돼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눈에 손을 대고 빛을 가리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볼간자는 신경 써서 자세히 살펴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드릴 고자는 왼쪽에 있는 손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입구자가 결합이 돼서 손으로 둥둥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래서 발음이 고 이렇게 나고, 입구자 비슷한 발음. 손으로 두드린다. 손이 이제 아예 발음이 아니라 손이 의미에 영향을 줬죠. 소리성 같은 경우에는 소리성 몽둥이로 퉁퉁 치면서 소리를 내가지고 귀로 듣는다, 이런 의미에서 소리성자. 머리두자는 콩두 자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머리를 나타내는 머리두자가 됐고요. 울명자는 입구자하고 새조자하고가 결합이 돼서 그 새가 입으로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가 됐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한자들은 뭔가 복잡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이 복잡한 한자들을 오른쪽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낱개로 글자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낱개의 글자들은 한번 외울만 하죠. 되게 간단하게 생겼지. 손수, 뭐 눈목, 입구, 이렇게 간단한 한자들 정도만 암기를 해 두면, 몇 개들만 알면 이 간단한 글자들이 2개, 3개 결합돼서 복잡해 보이는 한자라도 속이 막 울렁거리진 않을 거예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그 볼간자만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볼간자가 눈 위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손을 눈 위에 대고 있는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아픈 사람 곁에서 돌보고 시중을 들어주거나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는 것처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에 볼간자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들 한번 볼까? 너희들 이거 읽을 수 있을래나? 처음 시작은 다 뒤에 초성은 이렇게 되는데, 바로 정답을 한번 보면, 네, 간과하다, 큰 관심 없이 대강 봐서 넘긴다. 이건 좀 어려운 단어, 약간 고급 어휘? 간과하다. 이런 사실을 관과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간과. 두 번째 단어 간병, 세 번째 단어 간호, 네 번째 단어 간파한다. 간파한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속내를 꿰뚫어서 알아차린다, 이렇게 간파한다. 이거 한자로 안 써도 괜찮아. 한자로 못 써도 괜찮아, 얘들아. 선생님, 사실 이렇게 한자로 제시를 하면 너희들 힘들어 할까봐 한자로 써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문 시간이니까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한자를 썼는데, 여기에는 이 한자들, 아이쿠, 여기에 있는 이 한자들 못 써도 괜찮아. 못 써도 괜찮고, 볼간자, 간병, 간호, 뭔가 그 마음을 써가지고 자세히 보살핀다 할 때 이 볼간자가 쓰이는구나. 응, 눈목자 위에 이렇게 손을 대고, 눈 위에 손을 대고 만들어진 한자여서 좀 더 그런 자세하게 마음을 쓴다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는 시험 낼 수는 있겠지. 볼간자가 활용된 단어를 뭐, 2가지 써보세요. 3가지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한글로 쓰는 거야. 한글로. 이 정도는 시험에 낼 수 있겠지만, 이거를 막 한자로 써보세요. 간병을 한자로 쓰세요. 간호를 한자로 쓰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이런 경우에 쓰이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네, 오늘 왠지 좀 바쁘게 달려온 것 같지만 그래도 벌써 시간이 30분이나 흘러버렸어. 네, 한 시간 선생님 욕심 같아서는 네, 시간 더 하고 싶고 음, 맨날 맨날 하고 싶고 뭐 가르쳐 주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알려줄 것도 너무 많은데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 한문 시간이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없어서 되게 아쉬움이 큽니다.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한문 시간 더 늘려주세요. 네, 한문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확인하고 암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한자가 왜 그런 음과 뜻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분석을 하는 시간, 분석해서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 내가 더 똑똑하고 분명하게 나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다. 네, 선생님 강조하는 부분이죠. 네, 한문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너무 짧고 아쉬움이 너무 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은 거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네. 그렇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한자 한문과 친해지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시로 만나는 세상, 귀로 듣는 한문 수업,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시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